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번 더 흔들리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살아나고 있는 이 경기가 다시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의 확진세가 빠르게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에 일평균 15만 6천 명의 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자, 미국은 이 오미크론을 지배종으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가운데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이었죠. 12월 1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에 19일 만에 지배종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은 불과 일주일 만에 6배가량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6월이죠.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확산된 이후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의 99.5%, 거의 대부분이죠. 99.5%를 차지할 만큼 델타 변이가 강했었는데 이달 들어서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압도한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오미크론이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델타 변이보다는 치명률이 낮다는 거죠. 물론 사망자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자, 유럽에서는 또다시 이 봉쇄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죠. 네덜란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의 상점과 식당 영업을 중단하는 이 락다운에 돌입을 했고, 영국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82,800명을 넘기면서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경제활동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국민의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금지했고, 독일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들을 내놓고 있고,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나라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바로 미국인데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오미크론이 이미 지배종이 됐다고 발표도 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봉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자, 그에 앞서 이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1년 전과 매우 다른 지점에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의 이점과 검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미크론발 이슈를 정면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백신을 맞으면 감염 확률이 떨어지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력은 강하지만 기존 변이보다는 약하기도 하고 백신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이지만 백악관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선물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반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국내 증시도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 추세를 이어갔죠. 왜 우리가 미국의 경제 지표나 경제 상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중국에 투자하는 이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들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1대장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테슬라가 1200달러까지 찍고 어제는 899.94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800달러대로 내려앉았죠. 자,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까지 반도체 이슈로 인한
이 생산 차질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장 후 치솟던 주가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전기차들의 주가 하락 역시 국내와 중국의 2차전지 관련주들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바이든 정부의 역점 사업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전기차와 충전 시스템, 태양광 등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라는 것이 이 전기차만 뚝딱 만든다고 확대 보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전 인프라와 도로 정비를 통한 전기 보급까지 관련된 인프라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자, 그걸 같은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인 이 맨친 의원의 찬성표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반대파인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 맨친 의원의 한 표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도 미국 성장률 기대치를 낮춰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해당 법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이 법안이 무산이 된다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여져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걸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찌됐든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미국 경제의 모든 포커스가 바이든 정부의 이 인프라 법안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걸 깬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선택일 것 같고요.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엔 통과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와 중국 차이나 전기차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와 리비안 등 이 미국의 전기차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어제 발표가 됐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일 자동차 연비 기준을 2026년형 신차 기준으로 1리터당 23.4km로 높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이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기름값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산인데요. 2023년형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2026년엔 리터당 23.4km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갤런당 55마일 정도의 연비가 되는 건데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2026년 연비 기준인 1갤런당 43마일보다 28%나 더 높인 겁니다. 자, 미국은 올해 승용차 연비 기준이 1갤런당 40마일 정도인데요. 55마일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답정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해결 방안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생산되는 완성차의 50%를 이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로드맵과 함께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맞춰서 그들을 좀 더 독려하고 환경을 위해 변화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전 세계에 부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묘한 타이밍에 발표된 연비 정책인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정부의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이 재정적 지원과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맨친 의원이 반대한 이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겠죠. 자, 반대하기엔 부담이 더 큰 상황인 것 같네요. 통과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전기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이 정책과 장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결국엔 2차 전지 배터리의 성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성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 정도로 움직인다는 건 시간 문제이지 전 세계가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해서 아주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자, 그 때문에 2차전지 ETF들마저도 조정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바로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1월 상장 이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나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2차전지 관련 ETF 내 종목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빠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편입이 될지 아니면 LG화학의 ETF 내 비중이 축소되면서 그 자리를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게 될지 그렇게 되면 둘 다 ETF에 편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ETF들의 리밸런싱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ETF 내 종목들의 전반적인 비중도 함께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런 선제적인 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때문에 2차전지의 대장주인 LG화학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요. 2차전지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좋지가 않았죠. 지금도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현재 LG화학이 차지하는 ETF 내 비중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19.5%,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8.8%, 그리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은 24.1%에 달하기 때문에 LG화학이 빠지게 되면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자, 아무튼 LG엔솔의 상장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ETF 상황인데요. 조정도 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상장이 또 마무리가 되고 ETF 편입도 결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 빠졌던 주가도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2차전지의 상징성과 전세계 이 점유율을 보더라도 상장 이슈만 없었다면 LG화학의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상장 이슈로 못 올랐던 그 주가가 상장 이후에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S&P 500,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까지 제 영상에서 항상 추천하던 그런 ETF들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의 매도세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이 사들인 종목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토털 리턴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TRETF라고 하죠.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서 배당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그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TRETF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는 말입니다. 자, 배당금을 분배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자동으로 이 재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인데요. 자,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TRETF는 배당금을 분배받지 않고 바로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던 차이나 전기차 ETF를 3,653억 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외 안정적으로 올랐던 ETF들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연말이면 기관들의 이 TRETF 순매수가 많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수익률도 좋지만 기관의 단타 매매가 개인은 저리 가라인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TRETF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중장기 투자 시에 배당 수익보다 ETF 내 개별 종목들의 성장성과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처럼 단타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른 이유 없이 이 연말 배당을 위해 기관이 던져버린 그런 안정적인 ETF들을 계속 매수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미크론과 연말 배당 시즌 그리고 크고 작은 경제 이슈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지수 추종 ETF들과 최소 5년은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2차전지 관련 ETF들은 보다 긴 호흡으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싶어도 이미 풀매수 상태라서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자, 그럴 때는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가 생겨도 실현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가 아닌 거죠. 주가가 다소 떨어져서 마음은 조급하고 걱정도 크실 텐데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은 그 어느 종목보다 훌륭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